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여자를 엄청나게 밝히기로 유명했음에도 말년에 이르기까지 아들을 얻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양자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데요시가 차차에게서 진짜 아들을 얻으면서 후계자로 길렀던 조카 도요토미 히데스구는 죽임을 당했고, 다른 양자들은 다른 집안으로 보내지는 와중에도 우키타 히데이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양자로 잘 살았습니다. 우선 히데이의 아버지가 재밌는 인물인데,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항상 승자편에 서기 위한 줄타기 외교와 처세도 잘한 인물이었습니다. 1569년에는 주군을 배신하고 오다 노부나가와 함께 주군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실패하자 항복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1575년에는 주군의 어린 조카 손자를 옹립하며 결국 비젠을 손에 넣었고, 필요 없어진 어린 주군은 독살해버렸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였던 히데요시가 비젠으로 진격해오자 강렬히 저항했지만 결국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우키타 나오이에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가문의 앞날을 위해 책략을 꾸몄던 대단한 모략가였는데, 아들은 너무 어렸고 그동안 많은 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문이 망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키타 나오이에는 오랜 생각 끝에 오다 노부나가 밑에 있던 히데요시를 불러 아내와 아들을 부탁하고 죽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우키타 히데이에게 영지를 그대로 계승시켜주는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아름다운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과부가 된 나오이에의 아내를 자기의 첩으로 삼고 히데이에를 양자로 들인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우키타 히데이에는 어릴 때부터 히데요시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 당시에는 아들이 없던 히데요시가 아들처럼 여기며 매우 아꼈습니다. 어느 날 히데요시가 작은 방에 있는 여러 개의 검을 보고 신복에게 검의 주인을 맞춰보겠다고 했는데, 히데이에는 성격상 무엇이든 화려한 것을 좋아하니 저 황금이 박힌 검이야말로 히데이의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 검이 진짜 히데이의 검이 맞았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히데이에는 명문가 출신에다가 히데요시가 첩과 함께 직접 기른 양자이다 보니 가토 기요마사와 같이 히데요시 정실부인 네네 밑에 있던 무장들과는 별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히데요시는 도요토미 성씨와 자신의 이름에서 히데라는 자도 주었습니다. 히데이에는 공식 석상에서나 사석에서 모두 도요토미 히데이에로 통했고, 그만큼 히데요시의 신뢰도 두터웠습니다. 그래서 히데요시가 죽고 난 이후에도 도요토미 가문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긴 합니다. 마에다 토시이에와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 밑에 있을 때부터 친분을 나눴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죽자 히데요시와 시바타 가스이에의 싸움에서 마에다 토시이에가 히데요시 쪽으로 붙으면서 히데요시가 유리해졌고, 그 이후 히데요시 신복이 되었습니다. 마에다 토시이에와 사이가 깊던 히데요시는 그의 딸 고이메를 양녀로 들였는데, 덕분에 우키타 히데이에와 고이메는 어린 시절부터 소꿉친구로 함께 컸습니다. 그러다가 1586년 우키타 히데이에는 히데요시의 양녀이자 마에다 토시이에의 딸인 고이메를 정실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히데이에는 도요토미 정권에서 강력한 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592년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일으키며 우키타 히데이에를 20만 대군을 이끄는 총대장에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키타 히데이의 나이는 겨우 20살이었고 장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무사들과 교류하기보다는 이시다 미스나리와 같은 학사들과 친했지만 히데요시가 양자로 아끼고 믿었기 때문에 총대장이 된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 낙하산 출신 총대장이었지만 나름 성실하고 인정 깊은 성격이어서 일본인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했지만 군사적 재능은 거의 없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한성에 입성한 히데이에는 조선의 국왕만 잡아 항복을 받으면 가장 큰 공로를 인정받아 막강한 권력과 부를 쥐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깊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지면 항복하고 할복자살하는 일본과는 달리 조선의 왕은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고, 히데이에는 도저히 조선 국왕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기쁨은 잠시뿐이었고, 히데이에는 도망친 선조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왕릉을 파헤치고 도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권율 장군이 독산성으로 진군하자 한양에 주둔하던 히데이에는
병사 2만 명으로 독산성을 포위했습니다. 히데이에는 성으로 들어가는 물줄기를 막아 조선군을 고립시키려고 했으나 권율 장군이 쌀로 말을 씻기는 것을 보고 조선군의 물이 풍부한 줄 착각하고 포위를 풀었다는 일화로 유명합니다. 이후 권율 장군이 2300명으로 수비 중이던 행주산성을 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포위했습니다. 히데이에는 행주산성의 병력이 적음을 우습게 여기고 별다른 계획 없이 무리하게 공격하다가 집중 포격을 당하면서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병사들이 우키타 히데이에를 얻고 달려서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조선군은 화차, 신기전, 대포 등 각종 무기를 배치해놓고 일제 사격을 시작했고 7부대로 나뉘어진 일본군은 수많은 전사자를 냈습니다. 전투는 저녁까지 이어졌는데 화살이 다 떨어지자 조선군은 돌을 던지며 싸웠고 여기서 부녀자들이 돌을 날라 도왔다는 야사가 전해지면서 행주치마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군 방어선이 무너지려고 할 때 경기수사가 화살과 보급품을 싣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때마침 수십 척의 조은선도 뒤따라왔는데 이를 보고 히데이에는 합동작전을 벌일 것으로 착각하고 결국 퇴각했습니다. 이 전투의 패배로 명나라군이 다시 남진하기 시작하고 권율 장군도 파주로 군세를 옮겨 자리 잡자 얼마 후에 일본군은 한양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히데이에는 임진왜란 전투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올리기도 했는데 히데요시는 조선과 명을 굴복시키게 되면 조선의 통치자로 히데이에를 임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투에서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가토 기요마사를 비롯한 장수들에게 총대장으로서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는 히데이에 앞에서 대놓고 의견 충돌하며 싸웠고 정유재랑까지 장수로서 참전했지만 잦은 실책으로 구설수에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히데이에는 임진왜란에서 패배하고 히데요시가 죽게 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히데이에는 죽어가는 히데요시를 보고 엄청나게 울었고 히데요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 뒤 히데이에를 오대로의 한 사람으로 임명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견제하게 했습니다. 오대로에는 히데요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견제하기 위해 일부러 힘을 키워준 마에다 토시이에와 양자 히데이에 그리고 모리 데르모토와 우에스기 카케카츠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인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었습니다. 히데요시가 죽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본격적으로 야심을 드러내며 도요토미 가문의 무장들을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 마사노리, 가토 기요마사 등은 히데요시의 손꼽히는 가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한 법을 어기고 이에야스와 사돈을 맺었습니다. 눈구렁이 같은 이에야스는 우키타 가문의 힘도 빼놓기 위해 우키타 히데이에와 가신들을 이간질하며 많은 가신들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쪽으로 넘어오게 만듭니다. 시간이 흘러 도요토미 가문을 든든하게 지키던 마에다 토시이에가 1599년 세상을 떠나자 힘의 균형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집어삼키는 세키가하라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시다 미스나리를 중심으로 하는 서군과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하는 동군 간의 전쟁이 시작되자 우키타 히데이에는 서군에 참가한 무장 중에서 가장 많은 군사를 이끌고 도요토미 가문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초반에는 후쿠시마 마사노리가 이끄는 동군과 격전을 벌였지만 코바야카와 히데야키 등의 배신으로 전세가 급속히 불리해지면서 패배하자 시마즈 영지로 도망칩니다. 이에야스가 시마즈 가문을 압박하자 1603년 시마즈 가문은 이에야스에게 우키타 히데이에를 넘겼습니다. 이에야스는 히데이에는 평범한 수준의 군사적 능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딴 섬으로 보내기만 해도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히데이에를 외딴 섬으로 보내버립니다. 한편 히데요시가 죽고 아버지 토시이에까지 죽은 후 큰 충격을 받은 고이메는 남편마저 도요토미 가문에 충성하다가 섬으로 유배되었고 그녀의 아들들까지 아버지를 따라 유배되었습니다. 이때 고이메의 나이는 33살이었는데 딸들마저 일찍 병으로 죽으면서 남편과 아들들을 보지 못한 채 61의 쓸쓸히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치조 섬은
일본 본토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라 제때 식량 조달도 어려워 매우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쌀밥을 먹고 싶다라는 일화가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절대 권력자인 히데요시의 지원을 받으며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히데이에는 이렇게 매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히데이에는 유배지에서 50년을 보내다가 1655년 83세 나이로 죽었는데 임진왜란 전투에 참가한 다이묘 중에 가장 오래 생존했습니다. 그래도 히데이에는 비참하게 살았어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후손들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히데이의 아버지의 바람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